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비용 자체가 변하고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고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 신청만 했더라면 덜어낼 수 있었던 빚, 몇 번만 타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교통비, 그 모든 것들이 단지 몰라서 지나가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정부가 주겠다는 돈을 쉽게 받았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도대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며 뒤늦게 아쉬워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에서 마련한 여러 지원 정책들 가운데 특히 놓치기 쉬운 제도들, 조금만 알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청 순서나 대상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큰 항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민 민생지원금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 주는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전 국민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도 기본 금액 외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으며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만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크게는 동일한 방향을 제시하지만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게다가 이런 조건은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챙기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구조와 대상별 차등 혜택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여가 할인 쿠폰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채무조정 지원제도, 즉 빚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내용은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미래 교통정책 3대 혁신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개별로 따로 떨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장은 15만원의 지원금이 다음 달엔 문화쿠폰이, 그 다음엔 교통비 환급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실제로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갑니다. 제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계획은 발표되었으며 신청은 곧 시작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이 6가지 핵심 주제는 단지 숫자 몇 개를 보여주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민생지원금 똑같이 받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선 가장 기초가 되는 민생지원금 지급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지만 들여다보면 균등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나이, 거주지 조건 없이 지급되므로 복잡한 기준 없이 받아낼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우 15만원이 추가되어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지만 중위소득의 50% 내외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해당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 25만원이 추가되어 총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자로 등록된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2만원이 추가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시군에 해당되며 자신이 해당되는지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세 조건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이면서 인구감소 지역 주민이라면 총 42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민생지원금이라도 누구는 15만원, 누구는 42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 지급이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모두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즉 기초수급자인 경우 기존 40만원에 10만원이 더해져 총 50만원,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라면 최대 52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수단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3가지 형태입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 상품권, 일정 금액이 충전되어 나오는 선불카드,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이 유리할 수 있고 포인트 충전은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정보가 빠른 사람이 먼저 받는다는 진짜 이야기. 지원금 액수보다 더 궁금한 건 아마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의외로 신청 순서가 받는 시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행정망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그룹은 문자나 안내 공지만 잘 확인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장 빠른 신청 경로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의 기준으로 23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는 점에서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단, 첫날 접속에 몰릴 수 있으므로 신청 개시일의 오전 시간대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 기한입니다. 보통 4개월 내로 정해지며 그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됩니다. 즉, 계좌에 들어왔다고 안심해서는 안되고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 음식점, 동네마트, 학원, 약국 등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처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 경우에는 카드 결제 시 잔액에서 자동 차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포인트로 결제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이 차감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놓치면 끝.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문화생활 할인 혜택. 이번 민생지원책에는 생활비 지원 외에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여가생활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화여가 할인 쿠폰입니다. 이번 쿠폰 정책은 단순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예산 약 778억 원이 배정된 정식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숙박, 영화, 공연, 미술 전시, 스포츠 경기 등 총 5개 분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선착순 지급이라는 점입니다. 즉, 먼저 신청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늦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과거 유사한 쿠폰 제도에서도 신청 시작 당일 오전에 모든 수량이 소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작일을 반드시 기억해두고 가능하면 첫날 오전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인율은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공연 전시와 같은 문화 콘텐츠의 경우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을수록 체감되는 혜택이 큽니다. 예를 들어 3만원짜리 연극 티켓이라면 15,000원 이하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비교적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개시일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정 정보와 인증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인당 여러 장의 쿠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공연 쿠폰을 신청하면 2인 관람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쿠폰은 발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보통은 12개월 사이입니다. 즉, 나중에 써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기한이 지나 무효화될 수 있으니 발급 즉시 사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빚을 해결하는 데도 순서와 방법이 있다. 채무조정 제도의 현실적 활용법. 지금까지는 받을 수 있는 돈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덜어낼 수 있는 빚에 관한 이야기로 방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지 소득이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빚이 쌓이면서 생기는 압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젊은 시절의 사업 실패, 자녀 교육비, 생활비, 대출 등이 쌓여 오랜 기간 갚아야 하는 채무를 짊어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채무조정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시스템으로 아래 3가지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첫째, 새출발 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1월 이전에 발생한 금융채무에 적용되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금이 단순히 연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환은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모든 채무자에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자격 조건은 복잡하지 않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드뱅크 제도는 이름부터 다소 생소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금융권에서 오래된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사실상 소멸시켜버리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장기 연체자, 즉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강제추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대출금을 연체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 구조조정 제도로 월 상환 부담이 큰 자영업자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최장 3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소득이 줄었지만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국세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신용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제도는 개별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출발 기금으로 일부분을 감면받고 나머지 채무를 119플러스로 전환하여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빚이 생겼다고 낙인 찍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태도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실패를 탓하기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타는 횟수만 바꿔도 돈이 남는다. 교통비 환급의 실제 효과. 다음으로 소개할 제도는 듣기엔 작지만 적용해보면 체감 효과가 확실한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라면 매달 환급되는 금액이 꽤 쏠쏠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K패스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일정 비율이 환급됩니다. 구체적인 환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국민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환급 한도 월 최대 60회 이용까지 적용.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달에 56만원의 교통비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1만원 이상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G패스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용 횟수 제한이 없고 환급률 자체도 더 높습니다. 일반 30%, 청년 40%, 저소득층 무려 64%.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이패스가 적용됩니다. 특징은 연령별로 혜택을 다르게 설정해 아동,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 최대 환급 한도는 12만원이며 교통카드와 연계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경기도는 경기패스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24만원을 지원합니다. 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통비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통비뿐만 아니라 통학 경로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보호자 입장에서의 심리적 안정감도 덤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내 디지털 배움터나 무인 키오스크 안내 창구에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한 교통카드의 정보만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통비 환급은 단순히 금전적 절약을 넘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성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이 잦은 시니어 계층에게는 복지제도 이상의 실질적인 생활보조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6. 앞으로 10년 우리의 이동은 이렇게 바뀝니다. 미래형 교통정책 3가지 변화. 지금까지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 미리 짚어보려 합니다. 이른바 미래형 교통정책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동선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전국통합교통패스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마다 다르던 교통요금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어디서 출발하든 동일한 요금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대전에서 전주까지도 한 장의 카드로 요금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거나 병원 진료를 위해 멀리 나가야 하는 고령층에게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금 부담이 줄어들면 삶의 반경 자체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초고속 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400km/h 속도로 달리는 열차가 서울과 부산을 1시간 내에 연결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진보가 아니라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인프라 혁명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지방에 살면서도 수도권과 동등한 접근성을 누릴 수 있어 의료, 교육, 문화, 경제의 격차가 줄어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인원 교통 결제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 항공까지 하나의 앱에서 예약, 결제, 이용이 모두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예를 들어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역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다시 공항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플랫폼은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기능도 포함되며 화면 글씨 크기, 음성 안내, 경로 추천 등 사용자 친화적 환경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미래형 교통정책은 지금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생활의 기본 단위가 바뀌는 흐름 속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큰 변화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만이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는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국가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삶의 조건을 바꾸는 실천적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결국 누가 알고 누가 실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간단한 확인과 실천입니다.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민생지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5만원이 지급되지만 소득 조건이나 거주 지역, 수급 여부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조건에 따라 많게는 52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급받는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면 신청 방법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 충전되는 포인트 방식은 간편하고 신속하지만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과 함께 어디서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 외에도 이번 정책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여가 지원 제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라 정서적 만족과 여유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일정과 대상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꼭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지 상환, 유예를 넘어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거나 아예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나 자영업자 등 스스로 해결이 어려웠던 채무를 제도 안에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런 제도는 신청 시점과 조건이 중요하므로 미루지 말고 먼저 자격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절약 방법으로 교통비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교통패스 제도는 이용 빈도와 연령대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며 월 몇 번 이상만 이용해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특히 광주, 인천, 경기 등 일부 지역은 자체 제도를 운영 중이니 거주 지역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안내를 통해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24, 복지로,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식 플랫폼을 활용하면 신청 일정이나 대상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두 번만 접속해보더라도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제도들은 단지 나를 위한 혜택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이 정책들의 진정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 번만 도와드리면 됩니다. 동네 어르신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일, 카카오톡 단톡방의 신청 방법을 공유하는 일, 그 모든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정책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관심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필요한 행동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내 몫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을 여는 안내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식이었습니다.